젖은 인도에서 한 소녀가 철사와 용기로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려고 한다. 멀리서 한 영향력 있는 남자가 그녀의 믿기 힘든 결단력에 감명받아 조용히 지켜본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비 내리는 서울의 강남구 골목길, 가을의 차가운 저녁이었다. 하늘은 어두웠고 가로등만이 젖은 보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화려한 도시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서진, 12살 소녀는 고장난 자전거를 밀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후드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무릉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진은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서진은 학교를 오가며 이 부유한 동네를 지나야 했다. 그리고 오늘 비 내리는 이 저녁에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자전거는 길게 버려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모델이었지만 앞바퀴는 휘어져 있었고 체인은 풀려 있었다. 서진은 그것을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늘 가르쳐준 대로 버려진 것에서도 가치를 찾을 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무거운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누구 것일까? 그녀는 자전거의 광택나는 프레임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비록 손상되었지만 이것은 분명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근처 벤치 아래 웅크리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고 비싼 교복을 입고 있었다. 이거 네 자전거야? 서진은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소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네, 그런데 망가졌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선물인데 제가 넘어져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 부유한 동네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보통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이 말했다. 내 이름은 박서진이야. 넌? 김민호라고 해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서진은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생각보다 심하지 않네. 내일 몇 가지 도구를 가져와서 고쳐볼게. 여기서 만날래?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왜 도와주려고 해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고치는 걸 좋아해서. 난 항상 뭔가를 고치고 있어. 할머니 청소기, 이웃집 라디오, 이건 그냥 또 다른 도전일 뿐이야. 그 순간 근처에 주차된 고급 세단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정우, 서울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의 CEO였다. 그는 아들 민호를 학교에서 데리러 왔지만 그의 경호원이 민호가 자전거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주었다. 정우는 차 안에서 지켜보기로 했고 낯선 소녀가 그의 아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민호에게 가까이 가는 저 소녀는 누구지? 그는 경호원에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우는 눈을 좁히며 계속 지켜보았다. 그는 그 소녀가 자전거를 살펴보는 방식, 그녀의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관심이 갔다. 그녀는 분명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서진은 약속대로 도구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것은 할머니의 오래된 화장품 가방에 그녀가 모은 도구들을 담은 것이었다. 녹슨 스패너, 작은 망치, 여러 크기의 나사못, 그리고 철사 몇 조각. 민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일에 착수했다. 그녀는 휘어진 바퀴를 바로잡기 위해 자전거를 뒤집고 민호에게 바퀴를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요? 민호가 물었다. 처음으로 손을 더럽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응, 완벽해. 서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스패너로 바퀴축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를 운영하세요. 크고 중요한 회사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동네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알고 있었다.
대기업 임원들, 유명 연예인들, 부유한 상속자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정우는 다시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회의를 취소하고 아들을 관찰하기 위해 시간을 냈다. 그는 민호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다. 민호는 보통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듣고 있었고 심지어 몇 번 웃기까지 했다. 저 소녀에 대해 알아봐. 전구가 경호원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조용히. 그녀를 놀라게 하지 마. 몇 시간 후 서진은 자전거를 고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바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회전했고 체인도 제자리에 있었다. 내일 다시 와서 마무리할게. 서진이 말했다. 손을 청바지에 닦으며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배웠어. 우리 집에선 뭔가 고장나면 새로 살 돈이 없어. 그래서 고치는 법을 배웠지. 민호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뭔가 고장나면 그냥 새 것으로 바꿨다. 내일 만나자. 서진이 말했다. 도구 가방을 집어들며 그때 완전히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녀가 떠난 후 민호는 자전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망가져 있었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있었다. 정우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서진은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내일의 작업에 대해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자전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정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우정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다음 날 서진은 학교가 끝난 후 곧바로 민호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오늘은 비가 그쳤지만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얇은 재킷을 통과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많은 도구를 가져왔다. 할머니 몰래 이웃집 아저씨에게 빌린 작은 펜치와 자전거 체인용, 오일도 있었다. 민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학교 교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브랜드 운동화와 디자이너 재킷은 여전히 그가 부유한 가정 출신임을 드러냈다. 안녕? 서진이 인사했다. 오늘 자전거를 완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어제와 달리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정말요? 대단해요. 서진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도구를 건네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었다. 처음에 민호는 망설였지만 서서히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 체인을 조이면 돼. 서진이 설명했다. 너무 빡빡하게 하면 페달이 잘 안 돌아가고 너무 느슨하면 체인이 빠져. 민호는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평소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었다. 왜 이런 걸 배웠어요? 민호가 물었다. 서진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생각했다. 필요해서. 우리 집에는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아무도 고쳐주지 않아. 할머니는 일하느라 바쁘시고 다른 가족은 없어. 민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 상황과 비교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어머니는 몇 년 전 그들을 떠났다. 집에는 항상 가사 도우미들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그는 종종 혼자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계속해서 자전거를 고쳤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김정우는 다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차 안이 아니라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그의 경호원은 멀리 서 있었다. 정우는 전날 밤 그 소녀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박서진, 12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부모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여러 부유한 가정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서진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지만 친구는 많지 않았다. 그녀의 선생님들은 그녀가 특히 과학과 수학에 재능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우는 그녀가 자전거를 고치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능숙했고 그녀의 접근 방식은 방법론적이었다. 그녀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했다.
이런 체계적인 사고는 그가 자신의 회사에서 찾고 있는 바로 그 자질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민호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 전구에 아들은 평소에 내성적이고 쉽게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열심히 듣고 참여하고 있었다. 정우는 민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웃는 것을 보았다. 거의 다 됐어. 서진이 말했다. 땀을 닦으며. 이제 체인도 제대로 작동하고 바퀴도 거의 곧게 펴졌어. 민호는 경외심을 가지고 자전거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어요. 어제만 해도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는데.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망가진 건 아니었어. 그냥 조금 상한 거지. 대부분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고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호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문제는 보통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바퀴를 점검했다. 이제 시험해봐. 조심해서 타. 민호는 망설였다. 내가 타도 돼요? 당연하지. 서진이 대답했다. 내 자전거잖아. 민호는 조심스럽게 자전거에 올랐다. 그는 불안정하게 시작했지만 곧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공원 주변을 한 바퀴 돌았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됐어요. 그가 외쳤다. 정말로 됐어요. 서진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항상 뭔가를 고칠 때 이런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했다. 그녀는 단지 자전거를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민호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서 그녀 앞에 섰다. 고마워요, 정말로. 아버지가 이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망가뜨려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 이제 네가 조심해서 타면 돼. 그리고 자전거를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 해.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럼 나한테 가르쳐 줄래요? 자전거 관리하는 법이요. 자퇴엄. 서진은 놀랐다. 그녀는 이 부유한 아이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로 배우고 싶어? 민호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다른 것도요. 어떻게 고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혼자 작업하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좋아. 그녀가 결정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 방과 후에 여기서 만나자. 민호는 기쁨에 차서 동의했다. 네, 내일 꼭 올게요. 그들이 헤어지기 전 민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지만 세련된 스위스 아미 나이프였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가 말했다. 제 감사의 표시로요. 서진은 놀랐다. 그녀는 그런 고급 도구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건 비싸 보여.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하지만 당신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다. 고마워. 소중히 할게. 그들이 각자의 길로 떠난 후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호의 얼굴에 있는 미소, 그의 자세에 새로운 자신감을 놓치지 않았다. 정우는 서진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낡은 배낭, 그녀의 해진 운동화, 그리고 그녀의 결단력 있는 걸음걸이. 그는 생각에 잠겼다. 사장님, 돌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경호원이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민호는 어머니가 떠난 후 더 내성적이 되었고 정우는 그의 회사 일로 바빠서 도울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기회를 보았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내일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오후에 몇 시간 비워두세요. 그리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모아주세요. 특히 실용적인 기술에 관한 것으로요. 비서는 놀랐지만 동의했다. 전구가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전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았다. 그 소녀는 특별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민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이 작은 우연한 만남을 더 큰 무언가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서진은 할머니에게 자신이 어디서 시간을 보냈는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살펴보며 내일의 수업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자전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특별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내일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정우는 그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그는 화면에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를 띄워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공원에서 본 장면으로 돌아갔다. 낯선 소녀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고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아들의 얼굴에 피어난 진정한 미소. 세 사람 모두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서로 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그들 모두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과 민호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매일 방과 후 그들은 공원에서 만나 자전거 정비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 점점 더 복잡한 기계적 개념으로 나아갔다. 서진은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었고 민호는 열정적인 학생이었다. 김정우는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에서. 그는 아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민호는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변했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했고 학교에서의 성적도 향상되기 시작했다. 오늘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 알려줄게, 서진이 말했다. 그들이 평소 만나는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것은 낡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정교한 기계 도면들이 가득했다. 민호는 그 그림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대단해. 서진은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가 이해하는 방식일 뿐이야. 뭔가를 그려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들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정우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교육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들이 띄워져 있었다. 정우는 이제 서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학교 기록, 그녀의 생활 환경,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재능. 그녀의 과학 선생님은 그녀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가정 상황 때문에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정우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태블릿을 닫고 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프로젝트 계획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내일 오전에. 그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곧장 가지 않고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렴, 전구가 말했다.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민호가 그를 찾아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제가 뭔가 만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정우는 관심을 보이며 책상에서 일어났다. 뭐니? 민호는 그가 만든 것을 내밀었다. 그것은 간단한 금속 열쇠고리였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서진이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금속을 자르고 구부리는 법을 배웠어요. 정우는 그 작품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했지만 정확했고 분명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이었다. 네가 이걸 만들었다고? 전구가 물었다. 진심으로 감명을 받은 듯했다. 민호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진이가 도와줬지만 대부분은 제가 했어요. 정우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민호가 이전에 이런 표정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훌륭하구나, 전구가 말했다, 진심으로.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의 어머니는 3년 전 그들을 떠났다. 사업가인 남편과 내성적인 아들과의 생활에 지친 그녀는 결국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서진이는 누구니? 전구가 물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연기하며 민호의 눈이 다시 밝아졌다. 제 친구예요. 정말 똑똑하고 모든 걸 고칠 수 있어요. 제 자전거도 고쳤어요. 정우는 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 그녀에 대해 더 말해줄래? 그 질문은 민호의 입을 열게 했다. 그는 서진이 어떻게 자전거를 고쳤는지, 그녀가 어떻게 기계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해 말했다. 정우는 주에 깊게 들었다. 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며. 그녀는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웠니? 전구가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배웠대요. 그녀는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돈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뭔가 고장나면 새로 살 수 없어서 고치는 법을 배웠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지만 아들의 입에서 듣는 것은 다른 느낌이었다. 언젠가 그녀를 만나보고 싶구나. 전구가 말했다.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녀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아마 다음 주에 어떨까? 내가 일정을 조정해 볼게. 민호는 기쁨에 차서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것은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다. 정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아들을 안아주었다. 민호가 방으로 돌아간 후 전구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은 이제 더 명확해졌다. 그는 아들의 변화를 보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소녀를 알았다. 이제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정우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회사 테크노바 인더스트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였고 그들의 결정은 종종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구가 말했다. 회의실을 둘러보며. 우리는 항상 최첨단 기술에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종류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미래의 인재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 교육센터. 그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장기적인 투자였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정우의 열정과 비전에 점차 설득되었다. 마지막에는 그들은 만장일치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우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박준호가 그에게 다가왔다. 정우야, 갑자기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뭐야? 준호가 물었다.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정구는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 때문이야. 아니, 정확히는 한 소녀 때문이지. 그는 준호에게 지난 며칠 동안 관찰한 것을 이야기했다. 서진과 민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라난 특별한 우정에 대해. 그래서 그 소녀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려고?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가 보여준 것 때문이야. 그녀는 우리가 회사에서 항상 찾고 있는 그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내 아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어. 내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준호는 친구의 눈에서 진실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손 일단은 지켜볼 거야. 전구가 대답했다. 하지만 곧 그녀를 민호의 공식 멘토로 초대할 생각이야. 그리고 그녀가 동의한다면 그녀를 내 새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삼을 거야. 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겨우 아이일 뿐이야. 어떻게 그런 책임을 맡길 수 있어?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 내 아들은 그 소녀에게서 일주일 만에 내가 평생 가르치지 못한 것을 배웠어. 그녀는 특별해, 준호야. 그리고 나는 그녀의 잠재력이 꽃피는 것을 돕고 싶어. 준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지만 그는 정우의 결심을 알았다. 그리고 전구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오랜만이었다. 네가 확신한다면 내가 도울게.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야. 그날 오후 서진과 민호는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났다. 오늘 그들은 자전거 기어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다. 기어가 왜 중요한지 알아? 서진이 물었다. 민호는 생각했다.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효율성이야. 서진이 설명했다. 적절한 기어를 사용하면 같은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기계의 아름다움이야.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 민호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마치 팀워크 같네요. 서진은 놀랐다. 어떻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잖아요. 민호가 말했다. 당신과 저처럼요. 저는 자전거를 고칠 수 없었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네, 말이 맞아. 우리는 서로에게 기어 같은 존재인 거지. 그들은 웃으며 작업을 계속했다. 알지 못한 채 전구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민호와 서진이 함께 자전거를 고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구경하기 시작했다. 곧 그 아이들도 자신들의 고장난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거 고칠 수 있어? 한 소년이 물었다. 고장난 리모컨 자동차를 내밀며 서진은 그것을 살펴보았다. 모터가 망가진 것 같아.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어. 이제 그들의 작은 모임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매일 방과 후 5에서 10명의 아이들이 공원에 모여 서진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호는 이제 그녀의 조수가 되었다. 그는 도구를 건네주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며 때로는 서진이 바쁠 때 간단한 수리를 직접 맡기도 했다. 정우는 계속해서 이 발전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매일 다른 장소에서 그들을 관찰했다. 때로는 벤치에 앉아,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근처 카페에서. 그는 이 작은 그룹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성장하는지 경이로움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사장님, 프로젝트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전화로 알렸다. 좋아요.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구가 대답했다. 눈을 떼지 않고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는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구입했다. 그곳은 그의 새 프로젝트 미래 메이커스의 봉어지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서진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 여자아이가 고장난 태블릿을 가져왔다.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아, 서진이 말했다.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전자기기는 기계보다 더 예민해. 못 고쳐요? 여자아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전에 라디오와 작은 전자기기를 고친 적이 있었지만 태블릿은 처음이었다. 시도는 해볼게.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해. 민호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서진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시도해보라는 것. 서진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녀는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손상된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 주변에 모여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여기 문제가 있네, 서진이 말했다. 작은 연결 부분을 가리키며. 이 와이어가 끊어졌어. 이걸 고치면 다시 작동할 거야. 그녀는 도구 가방에서 작은 납땜 인두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어디서 그걸 배웠어요? 한 소년이 물었다.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유튜브, 그리고 많은 연습이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와이어를 연결했다. 그녀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그녀의 눈은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태블릿을 다시 조립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졌다. 됐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태블릿의 주인인 여자아이는 기쁨에 차서 펄쩍 뛰었다. 대단해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은 거지. 정우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기술과 인내심에 다시 한 번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행동을 모방했으며 그녀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정우는 전화를 꺼내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내일 시간 있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정우와 준호는 함께 공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서 아이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게 네가 말한 소녀야? 준호가 물었다. 서진을 가리키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박서진 12살. 그리고 저기 민호도 보이지? 파란 셔츠를 입은 아이. 준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정우의 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는 이전과 달라 보였다. 민호는 자신감 있게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심지어 웃고 있었다. 민호가 많이 달라졌네. 준호가 말했다. 전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리고 그건 모두 서진 덕분이야. 그들은 아이들이 고장난 물건들을 고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진은 각각의 문제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에 답했고 실수를 우아하게 수정했다. 놀라워.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계획이 이해가니?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 이해해.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동의할까? 그건 내가 알아봐야 할 부분이지. 전구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 그녀의 할머니를 만날 계획이야. 준호는 놀랐다. 직접? 그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나는 계획이 있어. 그날 저녁 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용한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서진이 물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영숙, 서진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일하던 집에서 해고당했어.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왜요? 영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이 말하길 더 이상 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대. 아마 더 젊은 사람을 원하는 거겠지. 서진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의 월세를 겨우 감당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이 말했다. 희망적인 목소리로 영숙은 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내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아.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저금통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몇 달 동안 모은 용돈이 있었다. 그것은 많지 않았지만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서진은 공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할머니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노인 가사 도우미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민호는 서진이 오지 않아 걱정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마 아프거나 뭔가 급한 일이 있을 거야, 한 소년이 말했다. 민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진의 집 주소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항상 걸어가는지는 알았다. 그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서진과 할머니가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현관문 앞에 민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민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진이 놀라서 물었다. 민호는 불안하게 발을 굴렀다. 오늘 안 와서 걱정됐어. 서진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쪽은 민호예요. 제가 말했던 친구요. 서진이 설명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 네가 자전거 고치는 걸 도와준 아이구나. 민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숙은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옷, 그의 태도, 그의 말투. 그녀는 그가 부유한 가정 출신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들어올렴. 그녀가 말했다. 차 한잔 할래? 그들의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렇게 작은 집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따뜻하고 아늑하다고 느꼈다. 오늘 왜 안 왔어? 민호가 서진에게 물었다. 그들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서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이제 그녀의 친구였다. 할머니가 일자리를 잃으셨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오늘 새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민호의 눈이 밝아졌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과 영숙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집에서 새 가사 도우미를 찾고 있어요. 민호가 계속했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니? 민호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서진이가 항상 말했어요. 서진은 민호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배려심 있는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민호가 떠난 후 영숙은 서진에게 물었다.
그 아이의 가족은 누구니?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영숙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서울의 부유층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고 그들의 세계를 잘 알았다. 그녀는 민호가 단순한 부유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의 예의, 그의 태도, 그의 말투는 그가 상류층 출신임을 나타냈다. 조심해라, 서진아, 영숙이 말했다. 그런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그는 그녀를 친구로 대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영숙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맞습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 내일 가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 서진이 물었다. 누구셨어요, 할머니?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정우 씨의 비서였어. 테크노바 인더스트리의 CEO. 그는 나를 그의 집에서 일할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고 싶대.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테크노바 인더스트리요? 그건 엄청 큰 회사잖아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는 우리 지금 월급의 3배를 제안했어. 서진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축하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영숙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왜 나를 원하는 걸까?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최고의 가사 도우미세요. 아마 그들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민호는 전날 밤 아버지에게 서진의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우는 이미 영숙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영숙이 김정우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할머니가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새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즐겼다. 정우의 대저택, 그의 비서들, 그리고 물론 민호에 대한 이야기들.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야, 영숙이 말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는 항상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심지어 내가 무거운 것을 들 때 도와주기도 해.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겁 많고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리고 김 사장님은 어때요? 서진이 물었다. 영숙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바빠. 항상 어딘가를 오가고 전화 통화를 하고. 하지만 그는 친절해. 그는 항상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서진은 궁금했다. 민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부유한 사업가들이 보통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민호의 아버지는 달라 보였다. 그는 너에 대해 물어봤어. 영숙이 갑자기 말했다. 서진은 놀랐다. 저요? 왜요? 영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네가 민호의 친구라는 걸 알아. 그는 네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네 취미가 뭔지 물어봤어. 서진은 불편함을 느꼈다. 왜 민호의 아버지가 그녀에 대해 알고 싶어 할까? 걱정 마. 영숙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그는 그냥 아들의 친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다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서진과 민호는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났다. 이제 그들의 그룹은 15명 이상의 아이들로 성장했다. 그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만들고 고치고 배우기를 원했다. 오늘은 간단한 전자회로를 만들어 볼 거야. 서진이 발표했다. 아이들은 흥분했다. 서진은 집에서 가져온 여러 부품들을 꺼냈다. 배터리, 전선, LED 정우, 스위치. 그녀는 각 부품의 역할을 설명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주었다. 정의는 물과 같아. 그녀가 설명했다. 그것은 흐름이 필요해. 배터리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하고 전선은 파이프야. 그리고 LED는 그 흐름을 빛으로 바꿔주는 거지. 아이들은 주에 깊게 들었다. 서진은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재능이 있었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한 소년이 갑자기 소리쳤다. 아야!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가락을 들고 있었고 작은 피가 나고 있었다. 그는 와이어를 자르다가 실수로 손을 베었다. 괜찮아? 서진이 물었다. 그에게 달려가며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작은 상처예요.
서진은 그녀의 배낭에서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년의 손가락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 그녀가 말했다. 항상 안전이 먼저야. 소년은 미소를 지었다. 네, 고마워요. 말하면 작업이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근처에서 한 어머니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화가 났다. 그녀의 아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녀는 그가 위험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부모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서진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몇몇 성인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신이 박서진이죠? 한 여성이 물었다. 차가운 목소리로. 서진은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스모툰, 내 아들이 어제 여기서 다쳤어요. 여성이 말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활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진은 놀랐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은 그냥 아이잖아요. 다른 여성이 끼어들었다.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죠?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민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서진이 성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다. 민호군, 이 소녀가 위험한 활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어제 준수가 다쳤어요. 민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건 그냥 작은 상처였어요. 서진이가 바로 치료해줬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이 주장했다.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녀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더 많은 아이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놀랐다. 일부는 부모님에게 서진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말했다. 이 모임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서진 양, 당신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야 해요. 서진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떠난 후 서진과 민호만 남았다. 이건 불공평해요. 민호가 말했다. 분노로 떨며. 당신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 말이 맞아. 나는 그냥 아이일 뿐이야. 어쩌면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봐. 아니에요. 민호가 주장했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당신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서진은 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냥 받아들이자.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민호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녀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어, 그녀가 말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손을 더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아나 서진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호는 달라요. 그는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호는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그의 세계는 우리와는 달라.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것이 나쁜 일이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학교에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이 항상 모이던 장소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비어 있었고 그녀는 갑자기 매우 외로움을 느꼈다. 학교에서 그녀는 몇몇 아이들이 그녀를 피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활동을 가르치는 소녀로 알려지게 되었다. 방과 후 그녀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원에 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민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서진은 놀랐다. 뭐라고? 왜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세요. 그가 직접 설명할 거예요. 서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민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도 그녀에게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른다. 걱정 마세요. 민호가 말했다.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아버지는 화가 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서진은 마침내 동의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늦을 것이라고 알렸다. 민호는 그녀를 강남의 고급 지역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대형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 위에는 테크노바 인더스트리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여기가 아버지 회사예요. 민호가 설명했다. 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테크노바 인더스트리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민호의 아버지가 그곳의 CEO라는 것을. 그들은 로비로 들어갔고 경비원들은 민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넓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한쪽 벽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민호 왔구나. 서진은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인상적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친절해 보였다. 그는 민호와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이쪽은 서진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김정우는 서진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쁘네 서진 양. 내 아들이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서진은 긴장했지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정우는 그들을 소파로 안내했다. 앉으렴. 이야기할 것이 많아. 그들이 앉자 정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진 양, 내가 어제 공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어. 민호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줬지. 서진은 긴장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우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서진은 놀랐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전구가 말했다. 그들은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지 못했어.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왜 이 강력한 사업가가 그녀를 변호하고 있는 걸까? 서진 양, 난 너를 몇 주 동안 지켜봤어. 전구가 계속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저를요? 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에는 단지 민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싶었어. 하지만 곧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됐지. 그는 태블릿을 들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건물의 3D 렌더링이 있었다. 그것은 현대적이고 밝은 건물이었다. 앞쪽에 미래 메이커스라는 간판이 있었다. 이게 뭐죠? 서진이 물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내 새 프로젝트야. 청소년들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 교육센터. 그리고 나는 네가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냥 12살 소녀일 뿐인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12살이야. 하지만 넌 또한 내가 오랫동안 본 가장 재능 있는 교사이기도 해. 네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 네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 네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 그건 타고난 재능이야. 서진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먼저 네 할머니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전구가 제안했다. 네 할머니도 이미 우리 집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서진은 동의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정우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작은 선물이야. 그가 말했다. 네가 민호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서진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 공구 세트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종류의 도구들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진심으로. 내가 감사해야 해. 전구가 대답했다. 넌 내 아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줬으니까. 서진이 떠난 후 민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녀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것 같아. 그녀는 타고난 교사야.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그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민호는 행복해 보였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정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물론이지. 이것은 우리 가족 프로젝트가 될 거야. 민호는 놀랐다. 아버지가 그를 회사 일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요? 그가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서진에게서 배운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돼. 민호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자전거를 고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정한 수리는 그의 마음, 그의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정우의 대저택에서의 저녁 식사는 서진과 영숙에게 압도적인 경험이었다. 그들은 전에 이런 호화로운 환경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거대한 식당, 정교한 샹들리에 전문 요리사가 준비한 고급 요리들. 서진은 어떤 포크를 사용해야 할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왔다. 그는 서진에게 작은 몸짓으로 어떤 식기를 사용할지 알려주었고 영숙에게는 친절하게 대했다. 정구도 놀라울 정도로 친근했다. 그는 공식적인 사업가라기보다는 열정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는 그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메이커스는 단순한 교육센터가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건물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3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1층에는 워크샵 공간, 2층에는 교실과 실험실, 3층에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이 있었다. 이미 건물을 구입했고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전구가 말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양, 나는 네가 우리의 첫 번째 학생 멘토가 되어주길 바라. 네가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찾고 있는 것이야. 서진은 놀랐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아이일 뿐인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전구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재능이야. 그리고 넌 둘 다 가지고 있어. 영숙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전구를 바라보았다. 왜 우리 서진인가요? 분명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우리는 전문 교사와 엔지니어도 고용할 겁니다. 하지만 서진은 특별해요. 그녀는 또래와 연결되는 방식, 복잡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능력, 그건 가르칠 수 없는 재능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내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민호는 그녀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민호는 쑥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에요. 서진이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단지 자전거를 고치는 법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도요. 영숙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진은 항상 특별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진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영숙이 물었다. 정우는 설명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도울 거예요. 물론 그녀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녀는 방과 후와 주말에만 일할 거고 그리고 당연히 급여도 지급될 겁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급여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네 재능에 가치를 두고 있어. 서진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도 보였다.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영숙이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센터는 2주 후에 개장할 예정이니 그 전에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진과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했다. 두 사람 모두 많은 생각이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이 마침내 물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안 서. 이것은 큰 기회야. 하지만 그건 또한 큰 책임이기도 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이 말했다.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영숙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네가 특별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빨리 인정받을 줄은 몰랐어. 그들은 잠시 조용히 걸었다. 그리고 김정우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서진이 물었다. 영숙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예상과 달라. 그는 부유하고 강력하지만 그는 또한 진정성이 있어.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의 아들을 사랑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정우는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라 열정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내일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볼게. 영숙이 말했다. 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영숙은 그녀의 오랜 친구들, 다른 부유한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김정우에 대해 물었다. 대답은 일관되었다. 그는 엄격하지만 공정했고 그의 직원들을 존중했으며 자선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민호는 어머니가 떠난 후 내성적이 되었지만 최근에 더 활발해졌다. 한 주가 지났다. 서진과 영숙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영숙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그녀는 서진이 이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네가 정말 이걸 원한다면 나는 내 편이야. 영숙이 마침내 말했다. 서진은 할머니를 껴안았다. 정말요? 감사해요, 할머니.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약속해. 학교를 소홀히 하지 않을 거고 너무 무리하지 않을 거고 항상 정직하게 말할 거야. 서진은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그들은 정우에게 전화해 수락한다고 알렸다. 정우는 기뻐했고 그들을 다음 날 센터를 보러 오라고 초대했다. 미래 메이커스 센터는 서울 강남의 조용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외관은 현대적이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큰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었고 로비에는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와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와, 대단해요. 서진이 말했다. 입구에 들어서며. 전구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옆에는 민호와 다른 남자가 있었다. 서진, 영숙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구가 인사했다. 이쪽은 제 친구이자 동료인 박준호입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구가 당신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투어를 시작했다. 1층에는 다양한 워크샵 공간이 있었다. 목공실, 전자랩, 3D 프린팅 스테이션, 심지어 자전거 수리 코너도 있었다. 이곳은 아이들이 실제로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구가 설명했다. 모든 장비는 최고급이지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었습니다. 2층에는 교실과 미팅룸이 있었다. 그곳은 더 전통적인 학습 환경이었지만 여전히 현대적이고 활기찼다. 여기서는 이론과 실습이 결합됩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아이들은 먼저 개념을 배우고 그런 다음 아래층에서 그것을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3층에는 창의적인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편안한 좌석, 화이트보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테이블이 있었다. 한쪽 벽에는 상상하라, 만들어라, 공유하라 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이곳은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전구가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단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혁신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그들은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전구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우리는 2주 후에 공식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약 30명의 학생들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양, 네가 특별히 가르치고 싶은 분야가 있니?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저는 기초적인 기계 수리와 전자 회로를 좋아해요. 그리고 재활용 재료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어. 그리고 걱정 마. 너는 혼자가 아닐 거야. 우리는 전문 교사와 엔지니어들이 너를 지원할 거야. 서진은 약간 긴장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였다. 그리고 저도 도울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열정적으로. 저는 서진이에게서 많이 배웠고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정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민호는 몇 개월 전의 소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감이 있고 열정적이고 참여적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우는 서진과 영숙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게 어떨까요? 그가 제안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요. 민호도 서진이 올 거라고 들어서 매우 기뻐할 거예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정우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동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꿈을 꾸는 것처럼 느꼈다. 불과 몇 주 전 그녀는 그저 할머니와 함께 사는 평범한 소녀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대형 교육센터의 멘토가 될 예정이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서진아, 이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다음 날 서진은 학교에 갔다. 그녀는 여전히 몇몇 아이들이 그녀를 피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제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그녀를 교무실로 불렀다. 서진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따라갔다. 교무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전구가 있었다. 서진은 놀랐다. 서진아, 김정우 씨가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어.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 서진, 학교에 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내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네가 참여할 것이고 그것이 네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 서진은 감동받았다. 정우는 정말로 그녀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놀라워 보였다. 서진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우리의 새로운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학생 멘토가 될 겁니다. 그녀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진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좋은 학생이었지만 특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렇군요. 그것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정우는 서진의 수업 일정과 성적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녀가 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그들은 그녀가 방과 후와 주말에만 일할 것이고 그녀의 성적이 떨어진다면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우는 서진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고마워 서진, 그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어서.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고 있니?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난 그저 내 아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곧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 넌 민호를 변화시켰어, 서진아. 그리고 이제 넌 다른 아이들도 변화시킬 거야. 막 서진은 감동받았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가 약속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가 내게 바라는 전부야. 그날 저녁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영감을 줄지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민호가 있었고, 전구가 있었고, 그리고 곧 많은 다른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만들고 성장할 것이다. 센터 개장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워크숍을 계획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심지어 작은 시범 프로젝트도 설계했다. 민호는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매일 함께 센터에서 만나 준비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 그들은 완벽한 팀이 되었다. 개장 전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정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녀는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을 떠올렸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행동만이 그것을 해결해.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할 수 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내일 그녀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다. 개장일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특별한 날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은 내 큰날이야, 서진아, 영숙이 말했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녀는 센터로 향했다. 오늘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기다릴 수 없었다. 미래 메이커스 센터의 개장일은 서진의 상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학생들, 부모들, 교사들, 심지어 지역 언론까지. 서진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민호의 격려와 전구의 지원 덕분에 자신감을 찾았다. 전구는 개막, 연설에서 센터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미래의 혁신가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서진을 무대로 초대했다. 이 센터의 영감은 한 특별한 소녀에게서 왔습니다. 전구가 말했다. 그녀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녀의 지혜와 재능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박서진을 소개합니다.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관중 속에서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얼굴과 민호의 격려하는 미소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박서진입니다. 저는 그냥 물건을 고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저는 또한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와 도구뿐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바로 그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고 관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심지어 몇몇 부모들, 이전에 그녀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바로 그 부모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다. 개막식 후 센터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다양한 워크숍과 활동에 참여했다. 서진은 그녀의 첫 공식 워크숍, 일상적인 물건 수리하기를 진행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일단 시작하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수리의 첫 번째 규칙은 뭘까요? 그녀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 한 소년이 대답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확해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고칠 수 없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고 학생들은 열심히 경청했다. 그들은 손전등부터 라디오까지 다양한 물건을 고쳤다. 각각의 성공적인 수리는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워크숍이 끝난 후 한 여자아이가 서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의 태블릿을 고쳐준 소녀였다. 서진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서진은 감동받았다. 넌 될 수 있어. 그냥 호기심을 유지하고 계속 배우면 돼. 첫날은 빠르게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센터는 조용해졌고 오직 핵심 팀만 남았다. 전구, 준호, 민호, 서진 그리고 영숙. 오늘은 대성공이었어. 전구가 말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리고 서진, 내 워크숍은 가장 인기 있었어. 서진은 쑥스러워했지만 자부심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을 느꼈다. 내일부터 정규 프로그램이 시작돼. 전구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했어. 그리고 더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 서진은 흥분했다. 그녀는 다음 워크숍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서진, 전구가 계속했다. 나는 네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아줬으면 해. 재활용 혁신이라고 불러. 아이들이 버려진 물건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야. 서진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즐겨온 일이었다. 정말요? 제가 그걸 이끌어도 될까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그건 네 강점이잖아. 그날 밤 서진과 영숙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서진이 말했다. 눈을 반짝이며 영숙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넌 빛났어, 서진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었어.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몇 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재능은 인정받고 있었으며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고 멘토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확장된 가족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미래 메이커스 센터는 성장했다. 첫 개장 6개월 후 그들은 이미 100명 이상의 정규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고 대기자 명단도 있었다. 서진의 워크숍은 항상 가장 먼저 차는 반이었다. 그녀는 재활용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것은 큰 성공이었다. 아이들은 버려진 전자제품, 플라스틱병, 심지어 오래된 옷까지 가지고 와서 놀라운 창작물로 변신시켰다. 태양열 충전기, 자동 물뿌리개, 스마트 쓰레기통 등. 민호는 서진의 오른팔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워크숍을 돕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소규모 수업도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지도자였다. 정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들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겁 많고 내성적인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리더였고 그의 눈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특별한 소녀 덕분이었다. 영숙도 변했다. 그녀는 이제 정우의 집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간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공유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목적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구가 서진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진아,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센터의 메인 홀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큰 천이 벽을 덮고 있었다. 우리는 센터 개장 6개월을 기념하고 싶었어. 전구가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 그는 천을 내렸다.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있었다. 그것은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작업하고 배우고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앙에는 가족은 항상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서진은 숨이 막혔다. 벽화에서 그녀는 자신과 민호, 전구 할머니, 그리고 센터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큰 가족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 마음에 들어? 전구가 물었다.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잃은 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건 완벽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호가 그녀 옆으로 와서 팔을 그녀의 어깨에 둘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서진. 서진은 벽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여정, 그들의 성장, 그들의 연결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작은 비 오는 날에 시작된 이야기. 한 소녀가 고장난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서진이 말했다. 정우를 바라보며.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넌 결코 평범한 적이 없어, 서진아. 넌 항상 특별했어. 단지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모든 학생들, 교사들, 심지어 처음에 서진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부모들까지 참석했다. 분위기는 축제 같았다. 서진은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센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단순한 행동,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무슨 생각 중이니? 민호가 물었다. 그녀 옆에 와서.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난 그냥 네 자전거를 고쳐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서진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 자전거는 어디 있니? 센터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민호는 웃었다. 집에 있어. 아직도 타고 있어. 그건 이제 나에게 특별해. 그건 우리의 시작을 상기시켜 주니까. 서진은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도 그 자전거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우정의 상징이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전구가 작은 연설을 했다. 6개월 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이들이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는 꿈이었죠. 오늘
나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이 모든 것에 영감이 된 한 특별한 소녀 덕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진을 향해 박수를 쳤다. 그녀는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다. 그날 밤 늦게 서진과 영숙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피곤했지만 만족했다. 할머니, 오늘 행복하셨어요? 세어진이 물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매우 행복했어, 서진아. 너를 보는 것, 네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는 것, 그건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야. 서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넌 항상 강했어, 서진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날 밤 서진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전거 수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가족이 있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앞에는 많은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일어나 침대로 향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기다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서진이었다. 꿈꾸는 사람, 만드는 사람, 고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